한민족을 사랑하는 크레이지 컨설턴트 서영진의 컨쇼 라이브 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제가 준비한 방송은 학생부 종합전형 특강 벌써 9번째 시간이네요. 연결고리 형성하기. 전 시간에 저희가 능력평가에 대해서 해드렸다면 오늘은 연결고리를 형성하기인데, 이 연결고리를 형성한다는 게 뭐냐면 생활기록부를 대학교가 평가를 할 때 4대 요소라는 걸로 평가를 합니다. 전공적합성, 학업 역량, 인성, 발전 가능성, 이렇게 4대 요소로 평가를 하는데, 가끔 그런 질문을 하는 학생들이 있어요. 어떤 질문이냐면 진짜 대학교가 꼭 4대 요소로만 뽑나요? 꼭 4대 요소로만 뽑는 건 아니지만 대부분의 모든 학교가 다 이 4가지 방향성을 가지고 봐요. 그러니까 좀 다른 부분이 있다라면 어떤 학교는 전공적합성 대신 좀 그 학생의 전체적인 관심사 정도를 보는 학교들도 있고요. 발전 가능성은 성장 가능성이랑 똑같은 말이기 때문에 거의 똑같다라고 봐야 돼요. 그래서 대학교들을 분석을 해보면은 대부분이 그냥 4대 요소고, 4대 요소를 형성하면은 대학교를 웬만하면 합격을 하더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자, 4대 요소 학생부 종합전형, 그 4대 요소를 연결을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연결을 해야지 종합평가가 가능해져요. 그러니까 오늘 수업도 중요하겠네요. 그러니까 걷다가 오늘 수업은 저희가 유튜브에다 공개를 할 거니까 잘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왜 공개를 결정했냐면 이 부분은 좀 정말 많은 분들이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공개를 해드리는 거니까 잘 보셨으면 좋겠네요. 자, 지금부터 연결고리 형성하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출발! 자, 보시면 4대 요소예요. 자, 이 4대 요소를 연결고리를 지금부터 좀 형성을 할 건데요. 학업 역량, 전공적합성, 인성, 발전 가능성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4가지 요소로 대학교가 우리 학생들을 선발을 하는데, 너희들이 진짜 잘 봐야 되는 것은 일단 제일 중요한 게 뭐라고 말했냐면 학업 역량이 일단 제일 중요해요. 대학교는 공부 못하는 아이들을 절대 뽑지 않습니다. 우리 지금 보고 있는 학생들의 그러니까 그렇게 보면 돼. 너네 직업이 학생이야. 학생의 본분이 공부거든. 학생의 본분도 안 지키는 아이를 대학이 뽑을 이유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학생의 본분을 지킨다라는 전제 조건 하에 3대 요소를 보는 거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랬을 때 첫 번째가 학업 역량이고요. 학업 역량을 지금부터 전공적합성과의 연결고리를 한번 만들어 볼게요. 자, 보시면요. 학업 성취도에 보시면 교과 성적 등급이나 편차 같은 것들을 보고요. 교과목 이수 현황과 노력 기반을 통해서 성취 이런 것들을 본대요. 학업 태도나 학업 의지 같은 것도 본대요. 자, 그런데 보시면 학업 성취도에 보시면 교과 이수 현황이나 학업 능력에 대한 지표를 봤을 때 이 위에 보면은 또 뭐가 있냐면 전공 관련 교과 이수가 나와 있어요. 학업 성취도의 교과목을 이수하는 현황 중에 전공학업에 대한 이수와 성취도, 그러니까 결국은 연결이 되네요. 이게 뭐냐면 학업 역량과 전공 적합성의 연결고리, 이거 2개가 연결되면서 나중에 대학교가 종합평가를 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교과학업 성취도를 할 때 전공학업에 대한 부분들을 우선적으로 성적을 중요시하는 게 맞아요. 대신 스카이 서성 아니면 우리가 가고 싶어하는 6개 대학교 같은 경우는 전공학업만 잘한다 그래서 가는 거 아니에요. 다 잘해야 돼요. 왜? 거기 오는 아이들은 다 잘하거든. 자, 그랬을 때 교과학업 성취도에 학교에서 이제 학습하는 이런 공부 시간들이나 그런 또 학교에서 세부 능력에 하는 수행평가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을 통해 갖고 학업 성취도나 전공 교과에 대한 성취, 이런 이수, 결과, 이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다 평가를 한대요. 위에가 학업 역량, 아래가 전공 적합성. 이거 2개를 연결해서 나중에 우리 아이 성적표를 분석하시면 됩니다. 그랬을 때 우리 아이가 만약에 경영학과를 간다면 영어나 수학이나 국어 성적에 대한 전공학업 수준을 우선적으로 따져야 되는 거고, 공대 가는 아이라면 물1, 물2는 반드시 이수하는 게 좋다라는 부분이 바로 항상 말했던 전공학업에 대한 이수, 그리고 그거에 대한 결과예요. 그런데 전체적인 학업 안에 전공에 대한 이수 성취도를 본다라는 건 학업 역량과 전공 적합성이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해가시죠? 이렇게 생활기록부를 계획해서 구성하는 게 좋은 4대 요소를 연결고리해서 종합평가를 받을 수 있게끔 형성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2번째. 이번에는 이제 학업 역량과 발전 가능성을 좀 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아이가 고등학교 1학년 때 성적이 4등급인데 2학년 때 3등급 됐다가 3학년 때 1등급이 됐어요. 우리 아이의 학업에 대한 성취도가 발전했네요.
그러면 우리 아이가 만약에 4등급 아이가 1등급이 됐다라는 건 그러니까 그 학습을 이뤄나가기 위한 자기주도적 학습 능력과 어떤 계획과 목표가 있지 않았을까요? 그러고 봤더니 저기 써져 있네요. 스스로 목표를 설정하고 적절한 전략을 짜가지고 뭐 했대요? 자기주도적 학습을 통해 학업이 발전했네요. 연결이 되네요. 이해가십니까? 이렇게 4대 요소를 연결하면서 학업 계획을 짜고 4대 요소에 맞게끔 생활기록부를 계획 짜는 게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오늘 보여드리는 겁니다. 또 하나, 탐구활동을 통해 가지고 경험의 다양성을 가져갈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뭔가 동아리가 됐건 진로가 됐건 어떤 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 어떤 다양한 활동들에 대한 부분을 계획을 잡고 그거를 이루어내는 모습들, 이런 것들도 중요하겠죠. 자, 학습 전략을 계획하거나 수행을 할 때, 그러니까 수행평가, 그러니까 학습의 전략 계획이라는 건 내가 공부하는 거에 있어서 어떠한 학습에 대한 자기주도적, 아니면 뭐 오답노트를 쓴다거나 어떠한 문제풀이나 멘토를 한다거나 이렇게 학습 전략을 계획 세우고 수행을 할 때, 탐구를 할 때 동아리나 진로나 수행이나 봉사에다가도 이거를 할 수 있겠죠. 학업 역량을 어디에서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동아리나 진로나 아니면 세부 능력의 수행이나 봉사 같은 데에서 학습에 관련된 전략을 세우고 계획을 세우고 탐구를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랬을 때 경험의 다양성이나 주도성 같은 것들, 그걸 통해서 학년별로 성장하는 모습을 통해서 어떠한 결과물이 발전하는 것들. 자, 그러면 위에 있는 게 뭐예요? 학업 태도와 학업 의지에 따른 계획이라면 아래쪽에 나와 있는 게 발전 가능성이네요. 이렇게 연결고리가 또 형성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해 가시죠? 자, 그 다음 전공 관련 활동의 경험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가 전공과 관련된 활동들을 한대요. 그죠? 그랬을 때 전공과 관련된 활동이 학업에 대해서 나온 것도 있을 거고, 전공에 대한 이 전공에 관련된 활동을 꼭 우리 혼자, 개인이 혼자서 할까요? 뭐라고 돼 있어요? 나눔과 배려와 소통. 이 얘기는 공동체 의식. 내가 어떤 팀 프로젝트를 진행하거나 무엇인가 함께 친구들과 운영했을 때도 전공에 대한 관련 활동을 할 수 있겠죠. 동아리가 됐건 진로가 됐건. 자, 그랬을 때 전공 관련 활동에 대한 경험을 동아리나 진로 활동을 했을 때 어떤 팀 프로젝트가 형성되었을 때 내가 협업하거나 소통하기 위해서 노력했던 과정들, 이걸 통해서 어떤 리더십을 보여줄 수 있는 이런 공동체 의식을 전공과 협력을 통한 인성과 전공을 하나의 연결고리로 구성할 수도 있겠네요. 또 하나 있습니다. 보시면 이런 전공을 통해서 우리 아이가 리더십을 보여줄 수 있대요. 이게 이렇게 연결될 수 있거든요. 자세히 보세요. 전공 관련을 팀 프로젝트를 통해서 친구들과 어떤 전공에 관련된 연구를 하는데 그거를 소통하고 협업하기 위해서 공동체 의식의 어떤 리더십적인 모습을 보여줄 수도 있지 않을까요? 그랬을 때는 공동체 의식을 하기 위해서 소통과 배려를 하는 나만의 어떠한 이런 이야기들, 그러기 위해서 노력했던 과정들, 그런 걸 통해서 어떤 리더십을 보여줄 수 있겠죠. 그랬을 때 이거는 뭐 자율활동이나 봉사에도 들어갈 수 있고 어떤 팀 활동을 하는 동아리나 진로에도 들어갈 수 있겠죠. 이해가십니까? 자세히 보시니까 이렇게도 연결될 수 있겠죠. 왜? 전공에 관련된 걸 팀 프로젝트로 진행을 했는데 그 팀 프로젝트에서 우리 아이가 리더십적인 어떤 모습을 보여주기 위한 노력 같은 거를 이렇게 연결을 시키면 4대 요소가 연결되고 있네요. 왜? 저쪽부터 연결해 볼까요? 자, 보세요. 우리 아이가 수업 시간에 배웠던 게 있어요. 우리 아이가 수업 시간에 배웠던 부분을 전공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연구를 했나 봐요. 그런데 팀 프로젝트로 진행을 했나 보죠. 거기에서 우리 아이는 리더십적 역할을 했대요. 다 연결된 거 보이십니까? 이걸 생활기록부 계획 짤 때 잘 짜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활동만을 보는 게 아니에요. 좋은 생활기록부라는 건 학교 활동의 어떤 연관성을 찾아가고 발전성의 주도성, 이런 것들을 찾아가면서 어떤 스토리보드가 형성이 돼야 되거든요. 이해 가십니까? 이런 것들을 통해서 계획을 세웠을 때 생활기록부에 대학교가 원하는 이 4대 요소의 연결고리로 보세요. 종합평가가 되잖아요. 우리 아가들 이해 가니? 이렇게 계획을 세우기 위해서는 전체의 방향성을 가지고 계획을 세워야 된단다. 자, 그러면 이 4대 요소의 연결고리를 가지고 동아리나 진로활동이나 이런 거에서 주제를 선정할 때 어떤 식으로 선정하면 좋을까요? 그걸 지금부터 좀 보도록 할게요. 자, 보세요. 연구 주제를 선정할 거예요. 연결고리로 좀 생각하면서 연구 주제를 선정해 볼게요. 자, 그랬을 때 학교에서 학습을 했어요. 그러니까 학교에서 내가 뭘 배워.
그 배운 것을 가지고 동아리나 아니면 진로 활동에서 연구를 하고 싶어. 학교 학습에서 땡길 수 있지 않을까? 그 대표적인 게 보면 사회문화 시간에 내가 복지교육을 배웠어. 기능론과 갈등론은 뭐 이런 걸로 복지교육을 배웠다 칠게. 그러면 그 복지교육에 관련된 걸 동아리나 진로 시간에 할 수 있겠지. 그러면 이게 아까 말한 학습을 통한 전공적 합성으로 갈 수 있을 거고, 그 복지교육을 하는데 혼자서 한 게 아니고 팀을 짰다라면 협업과 소통을 통해서 팀 프로젝트가 진행되면서 나의 리더십을 이렇게 보여줄 수 있지 않을까요? 자, 또 하나 볼게요. 생명시간에 유전을 배웠어요. 왜 그러냐면 그냥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우리 이제 과학, 물화생지 중에 아이들이 되게 어려워하는 단원들이 있어요. 생명 같은 경우는 유전은 좀 어려워하고요. 화학 같은 경우는 이제 계산 나오면 좀 힘들어하고, 물리는 원래 수학 못하는 아이들 다 싫어하고요. 그리고 역학 나오면 좀 힘들어하고요. 그리고 지구과학 같은 경우는 행성 나오면 힘들어하는데, 이렇게 자기가 좀 못하는 단원이 있으면 그 단원에 대한 주제를 가지고 동아리나 진로 때 연구할 수 있지 않을까요? 이런 부분들. 그랬더니 이런 걸 물어봐요. 이제는 보고서 같은 거 내는 게 쉽지 않다고 하던데요. 잘 봐. 동아리 같은 경우는 연구 계획서를 통해서 동아리 시간에 연구하면 되는 거고, 진로 같은 경우는 학교에서 우리가 진로 시간에 했잖아. 진로 활동에 대한 특강 시간에 가르쳐 줬는데, 학교에서 어떠한 진로 활동이 진행됐을 때 어떻게 한다고? 그거에 대해서 배웠으면, 내 관심사를 배웠다라면 그거를 추가적으로 연구할 수 있는 팀이 됐건 개인이 됐건 연구 계획서를 통해서 담임이나 진로쌤한테 허락받은 다음에 진행하면 할 수 있다라고 말해줬어요. 그죠? 그러니까 내가 사회문화 시간을 통해서 학습을 통해서 관심사를 연구를 할 수도 있는 거지만, 생명시간처럼 내가 어려워하는 부분을 좀 더 구체적으로 심층적으로 연구하기 위해서 동아리나 진로에다가 사용할 수도 있겠네요. 또 하나, 관심 분야와 전공 분야. 내가 가고자 하는 학과와 관련된 이런 연구를 한다거나, 아니면 내가 그냥 진짜 좋아하는 것들이 있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전 시간에 이제 이런 거예요. 문과랑 이과를 통합해서 봤을 때 어문 능력은 문과, 이과 전공이 없어요. 근데 우리 아이가 만약에 영어에 대해서 관심이 되게 많은데 우리 아이는 공대 갈 아이예요. 그럼 하나 물어볼게요. 공대 가는 아이가 영어 잘하는 아이 싫어할까? 좋아한다는 거지, 대학교가. 그렇기 때문에 어문 능력은 문과, 이과 필요 없어. 그냥 다 잘하면 좋아해. 자, 그랬을 때 내 관심 분야가 공대나 이과지만 나는 영어에 대해서 연구하고 싶어. 해도 된다고. 이해가지? 그렇기 때문에 관심 분야나 전공 분야에 대해서도 할 수 있겠네요. 그러니까 학과 관련된 활동들, 내가 가고자 하는 학과와 관련된 활동들이나 아니면 내가 그냥 좋아하는 이런 활동들, 이런 것들 해도 된다는 거예요. 내가 만일 국어국문과에 갈 건데 난 미술이 참 좋아요. 해도 된다고요. 대신 그걸 통한 어떠한 자신만의 어떠한 이야기와 발전성들, 내가 주도적으로 그걸 어떻게 연구해 나가고 팀을 짰을 때도 그 팀 안에서 나의 역할을 어떻게 충실해, 이런 게 중요한 거지, 무조건 전공과 관련된 활동만 한다라고 좋은 건 아니라는 거죠. 이해가지? 자, 그러면 또 하나, 현 시점의 사회 이슈 같은 거를 연구할 수 있겠죠. 지금 뭐 당연히 지금 오늘 2020년 4월인데 지금 가장 큰 문제의 이슈는 코로나 사태예요. 그죠? 코로나 질병에 대한 사태가 일어났다는 거. 그랬을 때 질병 연구를 하는 이과생이 있다라면 행정보건에 대한 부분을 하는 행정학과나 이 문과 애들도 있을 수 있겠죠. 이것처럼 어떤 현 시점의 사회 이슈를 동아리나 진로에다가 또 연구할 수 있겠죠. 대학학과 교과학습 조사해도 돼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보세요. 그러니까 대학 학과가 있어요. 내가 가고 싶어하는 학과가 있는데 그 학과에서 우리 아이들한테, 그러니까 너네들한테 가르쳐주는 어떤 학습 커리가 있어. 그걸 대학교 홈페이지 학과 소개에 들어가면 있어. 교육과정이라 그래서 있거든. 그걸 한번 찾아봤으면 좋겠어. 자, 무슨 말이냐면, 자 볼게. 학과 소개에 들어가서 학습 프로그램을 조사하면 되는데 뭐 교육과정, 학과 소개, 학과 프로그램 이런 식으로 돼 있거든. 거기를 클릭하잖아. 자, 고려대학교를 하나 볼게. 고려대학교 생명과학부에 들어갔어요. 고려대학교 생명과학부에 가면 전공과목이라 그래서 가르쳐주는 교육과정이 있어요. 거기에 클릭하고 보면 뭐 전공과목, 뭐 전공 필수과목, 선택과목 이런 식으로 나와 있는데, 그 중에 잘 봐. 생명과학부에서 식물이나 동물의 개통 실험을 한대. 두 번째, 유기화학에 대해서 하고, 세 번째, 생명과학과 관련된 이런 행정법 같은 것도 배우고, 분자생물학, 유전학, 줄기세포학, 면역학, 바이러스 같은 걸 한다 칠게. 자 봐. 다시 앞으로 갈게요. 사회 이슈에서 지금 한참 문제가 된 게 질병이에요. 그죠? 코로나는 하나의 질병이잖아요. 그랬을 때 내가 고려대학교 생명과학부를 갈 건데 그 학과에서 가르치는 게 바이러스와 면역이에요. 그러면 이거랑 코로나랑 연계시켜서 연구해도 되잖아요. 그러면 대학교가 뭐라 그럴까요? 이거는 우리 학교에서 전공 과목으로 배워야 되는 건데 우리 아이가
뭐 했다라는 거예요? 미리 학습을 하고 관심을 갖고 있다라는 건 대학교가 좋아할 만한 이유겠죠. 내가 생명 시간에 공부를 했는데 유전이 어려워. 근데 유전을 연구하다 보니까 줄기세포에 관심이 생겨서 연구를 했대요. 이래도 되겠죠. 학교에서 배우고자 하는 것을 조사한 다음에 그걸 동아리나 진로의 연구 라인으로 땡길 수도 있지 않을까요? 모든 학과가 들어가면 전공 과목이 있으면 그 전공 과목을 땡기면 되겠네. 이것도 하나의 뭐가 된다? 방법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학교 활동을 통해서 내가 관심 있어 하는 분야나 내가 어려워하는 학습 분야를 더 연구하기 위해서 관심 분야나 전공, 학과와 관련된 것들, 현 시점의 사회에서 가장 이슈가 되고 있는 주제들, 대학 학과 소개에 들어가서 교육과정을 봤을 때 이런 것들을 다 토탈해가지고 동아리나 진로나 아니면 수행평가 같은 거 할 때 연구 주제로 선정할 수 있다라는 거죠. 이렇게 하면 연구 주제 형성하기가 좋겠네요. 또 하나, 학업을 동아리나 진로로 했다라는 건 학업을 통해서 전공으로 뺐다라는 거니까 4대 요소의 연결고리가 형성될 수도 있는 거고, 이렇게 연결된 주제 선정을 학생들이 어떻게 기획하고 운영하느냐에 따라서 공동체 의식도 나타날 수 있을 거며, 1학년 때 만약 내가 2학년 때 만약 생명유전에 대해서 연구를 했는데 3학년 때 그거를 더 이제 뭐 줄기세포 같은 것으로 더 심층적인 수업을 이제 뭔가 연구를 진행했다라면 발전 가능성도 가져갈 수 있겠네요. 이런 식으로 연구 주제를 선정한 다음에 진행하게 되면 동기가 뚜렷해지게 되고 어떤 스토리나 내가 배우고자 하는 어떤 경험의 시작점에서 더 발전할 수 있는 모습들을 다 보여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연구 주제를 선정할 때는 이런 식으로 하면 좋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오늘 제가 준비한 연결고리 형성하기 특강 방송은 여기까지이고요. 다음 시간이 드디어 마지막 시간이네요. 10강. 10강 때는 뭐 할 거냐면요. 수상 경력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고, 또한 독서는 도대체 어떻게 하면 좋은지 그거에 대해서 방송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오늘 수업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잠시만 기다리시면 1대1 상담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